자, 이번에는 26강입니다. 26강은 더 없는 최상급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의 최상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더 없는 최상급 형용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용사가 최상급이 되면 정관사 더를 붙여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정관사 더를 붙여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급의 경우에 더를 붙여야 한다는 개념을 확실히 알으셔야 되는데, 이걸 지금,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She is the youngest. 이렇게 딱 끝났어요. 그녀가 가장 어리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는 관사죠. 관사라는 것은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 붙어야 됩니까? 명사가 붙어야 되죠. 명사 없는 관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사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걸이라고 집어넣어 보면 이제 명사를 받네요. 그런데 걸이 없어요. 그러면은 영을 순수한 서술 형용사로 보면 명사가 없으니까 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원칙은 더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의 최상급이라도 더가 붙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연기 뒤에 명사가 붙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명사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를 붙인다는 겁니다. 명사가 없지만 명사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술용법의 형용사가 최상급이 되면 더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지금 이 부분을 우리 단어 법칙은 설명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명사가 붙으면, 걸이라고 명사가 붙으면 반드시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명사가 없어요. 그럼 더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한 거, 명사가 따르지 않은 더는 있을 수 없다. 관사는 원칙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더 플러스 형용사만 끝나는 게 있죠. 더 플러스 형용사. 요거는 더 플러스 형용사용법이라 그래갖고 뭐 복수 보통명사가 되고 추상명사가 되는 건데, 요건 더 플러스 형용사용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실은 이 뒤에 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 또는 아름다움, 미라고 추상명사가 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항상 불행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은 여자들의 주요한 관심사이다.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 용법이 있긴 하지만 뒤에는 실은 명사가 있는 게 생략이 되어 있다. 아, 여기 나오네요. 형용사가 최상급, 근데 명사가 따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명사가 따를 수도 있고 명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명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여기 더가 없다면 명사가 전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명사가 없으니까 더를 빼도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톨만 보면, 톨리스트만 보면 요 뒤에 명사는 없으니까 서술적 용법이라고 보이죠. 근데 명사가 들어갈 여지가 있지요. 톨리스트의 투턴 보이 등의 명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여전히 성립하기 때문에 순수한 서술적 용법은 아닙니다. 이 순수하단 말을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요걸 잘 개념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은, 자, 다시 한번 She is the tallest in my class 이렇게 되면 요 tallest 다음 이게 형용사죠. 근데 명사가 없어요. 명사가 없으니까 서술적 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사를 집어넣으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그래서 순수한 서술적 용법은 아니다. 순수한 서술적 용법은 아니다. 그래서 순수한 서술적 용법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파악을 해 두시면 다음 설명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가 최상급이 되는 경우는 정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요 뒤에 명사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그 어떠한 명사를 집어넣어도 여기에 명사를 집어넣으면 문장이 성립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순수한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입니다. 자, 여름은 7월에 가장 덥다. 그러면 하트스 뒤에 명사를 집어넣으면 뭐밖에 안 들어갑니까? 여름이니까 계절밖에 안 들어가죠. 그죠? 그 여름은 가장 더운 계절이다까지는 맞아요. 근데 7월 중에, 그럼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죠.
7월 중에는 여름이 가장 더운 계절이면, 그럼 7월 중에는 뭐가 가장 추운 계절이 됩니까? 그래서 7월 중에 가장 더운 계절란 말은 7월 중에 여러 계절이 있을 수 있다는 모순이 생기죠. 여기에 가시죠? 그래서 여기는 순수한 서술적용법입니다. 그래서 더를 붙일 수 없어요. 명사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형용사의 최상급인데 순수한 서술적용법 최상급일 때는 정관사 더를 못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는 이 부분 뭐라고 설명해요? 동일물. 동일물의 경우 어떻게 해요? 뭐라고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해놨습니다. 무슨 동일물은 동일물입니까? 그런 설명 말이 안 되지. 형용사가 순수한 서술적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설명해야지. 자, 하나 더 봅시다. 요것은 July is the hottest in summer예요. 여기는 더가 붙었죠. 그럼 여기 명사가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7월은 여름에 가장 더운 달이다 말 되죠? 논리적으로 완전히 성립되는 말이죠. 여름에 여러 달에 여러 개, 세 개의 달이 있으니까 7월은 여름에 가장 더운 달이다. 그래서 명사가 들어갈 여지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가 붙어요. 하나 더. This lake is deepest at that point. 이 호수는 저 지점이 가장 깊답니다. 그럼 여기에 명사가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굳이 명사를 집어넣으려면 뭐 들어가야 됩니까? 호수가 돼야 되죠. 이 호수는 가장 깊은 호수다가 되겠죠. 저 지점에서. 그럼 그 지점 안에 호수가 여러 개 있습니까? 포인트 안에 이 호수, 저 호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는 명사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서술적용법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서술적이니까 명사가 못 들어가니까 당연히 더도 못 따라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That point is the deepest point in this lake. 저 지점이 이 호수에서 가장 깊은 지점이다. 요거 빼도, 자, 요거는 포인트를 빼도 명사가 포인트가 들어갈 여지가 있죠. 명사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과에서 더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를 빼도 돼요. 여기서는 더를 빼도. 그럼 그냥 디피스를 설수용법으로 봐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절대최상급이라고 있는데, 절대최상급은 매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를 쓰기도 해요. The girl is the most beautiful. 아, 어는 못 들어가거나 뒤에 명사 없으니까. 요건 못 들어갑니다. 더가 들어가면 가장, 아름답다라는 최상급이고, 여기는 그냥 모스가 나오면 더가 없는 건 절대 최상급. 매우 아름답다. 자, 이런 경우에요. 지금 요것도 안 써놨는데, he is a most kind boy. 그는 매우 친절한 소년이죠. 근데 여기다, 요거, most 들어간댔고요. kind가 들어간. 자, 여기서, 봅시다. 그냥, beautiful 가죠. She is a most beautiful girl. 요 almost는 매우란 뜻입니다. 그럼 the most는 가장이란 뜻이에요. 그죠? 가장 아름다운 소녀다. 또는 the most가 무슨 뜻으로 쓰입니까? 매우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most 앞에 더가 왔다 그래서 가장이라고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the most는 가장이란 뜻도 있고 매우란 뜻도 있고. 하지만 a most는 매우란 뜻만 있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the most는 가장이란 뜻도 있고 매우란 뜻도 있고. a most는 매우란 뜻만 있고. 그 다음에 자, 부사의 최상급 앞에는 정관사 더를 붙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헷갈리시죠? 자, 이건 형용사의 최상급입니다. 뒤에 명사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더가 붙어도 돼요. 그는 우리 반에서 가장 키 큰 소년이다. 근데 부사는, 자,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정관사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형용사 뒤에 명사가 따르기 때문이다. 명사가 안 따르는 관사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명사가 뒤에 따라올 수 있으니까 더를 붙인다. 비록 명사가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래 있어야 할 명사가 생겼던 것이라 보아하기 때문에 원래 명사가 없다 해도, 명사가 따르지 않는다 해도 원래 있어야 할 명사가
생략된 것이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정관스터가 필요하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요 설명을 그냥 뒤에 명사는 안 쓸란다. 그냥 순수한 서술정법을 쓰겠다 하면 더 안 써도 됩니다. 명사 없으니까 뒤에.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나라 책에서는 설명을 그렇게 안 해놔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부사의 최상급 앞에는 원칙적으로 정관사를 사용할 수 없다가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왜? 부사인데 부사 다음에 명사 올 수 있습니까? 그는 가장 빨리 달린다죠. 명사 가장 빨리인데 빨리 다음에 그 명사가 절대 올 수 없잖아요. 명사 올 수 없으니까 더가 죽어도 못 옵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패스티스 같은 경우에 그가 가장 빠른 학생이다. 이건 형용사죠. 형용사의 최상급을 쓸 때 더를 붙여다 보니까 이것은 똑같은 형태이지만 이건 부사입니다. 부사인데도 헷갈려갖고 미국 사람들이 형용사의 최상급 마냥 부사의 최상급 앞에도 실수로 정관사를 붙여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틀렸다 그랬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써버려요. 그러니까 그럼 맞다 치자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사의 최상급 앞에는 더를 붙여야 되고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은 안 붙여야 되는데 이 설명도 지금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가끔 묻습니다. 학생들이 저랑 공부하는 사람들이 He runs fastest. 왜 그 최상급인데 더가 안 붙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방금처럼 했던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이건 부사니까 부사 다음에는 명사가 절대 올 수 없다. 그래서 정관사가 붙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 더를 붙여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반드시 더를 붙여서는 안 되는 경우, 이제 이해 가셨죠? 그렇게 설명이 돼야지, 우리나라 문법적에서는 뭐 동일물, 뭐 동일 대상, 뭐 이상한 말 해놨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 이해 가셨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순수한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 순수한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가 최상급이 되면 더를 붙일 수 없다. 간단하죠? 순수한 서술적 용법이란 얘기는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죽어도 못 온다는 얘기죠? 명사가 없는 뒤 어떻게 더를 씁니까? 못 쓰지. 그죠? 근데 순수한이란 말 이해하시라 그랬죠. 순수하지 않은 것. 즉, 순수하지 않다는 말은 뒤에 명사가 올 여지가 있는 것. 뒤에 명사가 올 여지가 있는 것. 명사를 붙이면 여기다 끼워 넣어도 충분히 문장이 말해되고 성립하는 것. 순수한 서술적 용법이 아닙니다. 순수한 게 아니에요. 그 순수한이란 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짧은 강의였지만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최상급 형용사이지만 더를 절대 붙여서는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인데 모르고 있었던 거, 부사의 최상급은 원칙적으로 더를 붙여서는 안 된다. 근데 더를 붙여 쓰기도 하는 것이 원래는 틀리지만 맞는 걸로 쳐진다. 아, 영어라는 게 말이에요. 이걸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She is a beautiful dance 해봅시다. 그는 아름다운 무용가죠. 여기서 뜻이 미모가 아름다운지, 미모가 beautiful한지, 그죠? 아니면 춤을 아름답게 추는 사람인지, 그죠? 춤을 아름답게 추는 사람인지. 얼굴은 못생겼더라도 춤을 아름답게 추면 beautiful dance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춤은 못 춰도 얼굴이 아름다우면 beautiful dance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번역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는 아름다운 무용가이다. 그러면 가령 그 글을 쓴 사람이 그 여자는 얼굴은 못생겼는데 춤을 아름답게 춘 사람이라는 의도로 이 문장을 썼다면은 그녀는 아름다운 무용가이다 하면 안 되겠죠.
그는 무용을 참 잘하는 여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이라도 이런 경우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제 이런 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더라고. 일반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배우셨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배운 더 없는 최상급 형용사가 문법책에서 설명을 좀 거지같이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조동사 공부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한 77강, 8강, 9강, 30강 정도까지 계속 조동사 공부할 거예요. 근데 조동사의 종류를 5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오늘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죠. 자, 수고하셨습니다.